마지막 역함수만 남았는데 자, 우리는 요 역이라는 말을 들어봤어, 그지? 명제에서, 그지? 여기 뭐였어? P이면 Q이다, 여기 뭐야? Q이면 P이다지. 순서를 바꿨지, 그지? 얘도 마찬가지야. 함수인데 순서를 바꾼 함수야. 누구랑 누구를 바꾼 거냐면 X랑 Y를 바꾼 거야. 쉽게 보자. 자,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었어. 자, 얘의 역함수는 누구냐면 그냥 X와 Y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돼.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는 Y는 꼴로 정리하는 게 편하니까 Y는 꼴로 정리만 해주면 될 일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지. 그래서 정리는 뭐 별거 아닌 거고 결론은 뭐다? 역함수는 X와 Y의 위치를 바꾸면 된다야. 이게 역함수야.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X와 Y의 위치를 바꾸는 게 하나 있었지. 뭐였어? 아니야. 원점 대칭은 X와 Y의 부호를 바꿨지. X와 Y 위치를 바꾸는 게 뭐였어? 배웠어. Y는 X 대칭. 그래서 역함수는 Y는 X 대칭과 똑같아. 즉, 요거를 조금 더 끌고 오면 우리는 역함수의 성질을 알 수 있지. 어떤 함수가 있었어? 걔 역함수가 있었어. 즉, 여기서 얘랑 얘네 둘을 그래프로 딱 그리잖아?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 좁다. 얘의 그래프가 0,1을 지나는 기울기가 2짜리인 직선이었다면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y좌편이 2분의 1인 이렇게 생긴 직선이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둘은 어떤 관계냐면 우리 뭐라고 했어? y는 x 대칭이라며. y는 x 대칭인 두 그래프의 관계가 역함수야. 그러니까 뭐다? 얘네 두 그래프는 당연히 y는 x의 대칭이야. 이해됐을까?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라면 얘네들은 당연히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가 나오게 돼.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 더 끌고 가보자. 어떤 함수와 걔 역함수가 있었어. 아직 기억 안 배웠으니까. 역함수가 있었어. 그럼 얘네 둘의 교점을 알고 싶어. 그러면 이 교점은 누구도 지난다? 당연히 대칭축인 y는 x도 지나겠지.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게 어렵지는 않지만 귀찮은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역함수 문제는 일단 기본 포지션이 뭐냐면 안 구하고 푸는 거야. 알겠지? 역함수를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역함수를 안 구하고 푸는 게 기본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지. 지금 y는 x 대칭이었으니까 그거에 관한 것까지 끌고 가는 거야. 원래 함수와 역함수 간의 교점을 구하고 싶어. 그럼 원래대로라면 얘의 함수로 역함수의 그래프를 만들어서 식을 찾아서 얘랑 같다라고 놓고 x가 구하면 되잖아. 그지? 해도 되는데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를 이용해서 얘네 둘이 y는 x의 대칭이니까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은 y는 x도 지날 거야. 이 그림처럼. 야, 그러면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시켰어. 그렇다고 진짜로 얘를 구할 이유는 없잖아. 뭐 하면 돼? 얘와 얘의 교점을 찾으면 될 일이지. 어차피 얘네 셋이 교점이니까 얘랑 교점 구해봐 라고 해도 그냥 얘랑 하면 되잖아. 왜? 얘는 식이 아주 쉬우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함수와 걔 역함수 간의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너희는 역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와 y는 x 간의 그래프의 교점만 찾으면 돼. 그러면 이 문제로 따지자면 자, y는 2x 플러스 1과 걔 역함수 간의 교점을 찾아보래.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서 푸는 게 아니라 얘와 y는 x 간의 교점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둘이 같다라고 놓고 합쳐주면 2x 플러스 1은 x가 돼서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아, 얘네 둘의 x 교점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얘와 얘의 교점도 마이너스 1인 거지. 당연히. 그럼 y좌표는 뭐겠어? 똑같겠지. 왜? y는 x 위의 점이니까. 이해됐을까? 그래서 원함수와 원래 함수와 역함수 간의 교점은 원래 함수와 y는 x 간의 교점을 통해서 x좌표를 구하면 되고 y좌표는 그 x좌표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니까 요점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겠지. 당연히. 이해됐니? 자, 요게 역함수의 그래프적 성질이고 지금 끌고 온 김에 여기까지 와봤어. 다음. 역함수가 개념은 사실 별게 없거든? 근데 성질 때문에 쓸 일이 좀 많아, 매우. 자, 그럼 이제 역함수의 표현법을 보자. 자, fx가 있었어. 얘의 역함수래. 근데 한글로 쓸 리가 없잖아? 그럼 얘를 수학적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f 쓰고 여기 위에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이게 fx의 역함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y는 어쩌고 저쩌고 있는 식의 역함수는 이렇게 쓰면 될 일이지.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붙여주면 이게 역함수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요 얘를 그대로 따라가자면 y가 2x 플러스 1이면 요 예시야. 그러면 얘의 역함수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쓰는 거고, 만약에 저 표현을 fx가 2x 플러스 1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얘의 역함수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쓰면 될 일이야. 괜찮니? 표현이 이렇다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이렇게만 계속 쓸 거고. 자,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어렵진 않고 제일 중요한 거 생각을 해보자. 자, 쟤를 fx 그대로 끌고 가볼게. fx가 2x 플러스 1이야. 근데 내가 너한테 이런 걸 물어봤어. 얘의 역함수에다가 5 넣으면 몇이냐? 라고 물어봤어. 얘의 역함수를 구해서 걷다가 5를 집어넣으면 몇 나오니? 라고 물어본 거지. 자, 그러면 원래 그냥 생각대로 하자면 이렇게 하겠지. 얘의 역함수 구하는 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얘의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x자리 5 집어넣으면 정답이겠네. 그치?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기본 포지션은 뭐라고? 역함수를 안 구하고 푸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안 구하고 푸냐? 요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더라? 잘 봐. 역함수에 5를 넣었을 때 답이 뭔가 있겠지? 있겠지?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원래 함수에 뭐를 넣어야 5가 나올까? 랑 똑같은 거 아닌가? 역함수는 x랑 y가 바뀌는 거니까. 모든 점이 바뀌겠지. 예시를 들어줘? 자, 여기 위에 점 한번 해볼까? 0,1이라는 점이 있지. 이 직선 위에 0,1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디를 지나겠어? 얘가 반대인 1,0을 무조건 지나가잖아. x와 y의 위치를 바꾼다는 건 식에서의 x와 y의 위치를 바꾸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뭐야? 그 식 위에 있는 모든 점도 다 바뀌는 거야. x랑 y 좌표가. 그리고 정의역과 치역도 당연히 바뀌는 거야. 오케이? 모든 x와 모든 y가 관련된 게 다 바뀌는 거야. 그게 역함수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역함수에 5를 넣으면 뭐가 나오니? 랑 똑같은 말이 원래 함수에 뭘 넣어야 5가 나오니랑 똑같은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역함수를 구해서 걷다가 5를 넣는 게 아니라 원래 함수에 뭘 넣어야 5가 나올까를 고민하면 돼. 2지. 2 넣으면 5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가 2인 거야. 그래서 역함수를 안 구하고 푼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요거를 아주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해야 돼. 이 짓을. 역함수를 진짜로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구해야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애지간하면 안 구하는 쪽으로. 애지간하면. 자, 다음.
또 역함수에서 너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역함수랑 합성함수의 관계야. 잘 들어도 역함수의 성질이거든? 자, 어떤 함수가 있었어? 걔랑 걔 역함수도 있었어. 걔랑 합성을 했어.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 i는 내가 아까 말 안 했는데 i는 뭐냐면 항등함수라는 뜻이야.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해하면 돼. 봐봐. 만약에 F1이 1에 예를 들어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역함수에다가는 2 넣으면 1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지. 됐지?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F 합성 F 역함수에 2를 넣어봤어. 뭐 나올까? 고민해봤더니 자, 이거 몇이야? 1이지. 그럼 이렇게 되겠네? 합성하면? 그럼 이제 다시 뭐 나와? 2 나오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두 함수가 역함수 관계인데 걔네들을 합성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1을 넣었더니 2가 나왔는데 다시 합성을 해보니까 2 넣으면 1 넣었어. 이렇게 되지. 1 넣었더니 2 나왔는데 다시 2 넣어서 1 나온 거지. 그러니까 뭐야? 제자리 걸음하지. 갔다가 오게 되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뭐야? 넣은 값이 그대로 나온다고. 내 말 이해됐니? 2를 넣었더니 1이 됐는데 다시 합성 때문에 1 넣었더니 2가 됐어. 그러니까 2 넣으면 2 나오게 되는 거지. 무조건. 그래서 역함수 관계인 애를 두 개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오게 돼. 쉬운 말로 하자면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걔네들이 역함수 관계라면 그거에다가 x를 넣었잖아? 그럼 x 나와. 무조건. 그러면 이거를 응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f 합성 gx를 했더니 x가 나왔단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야,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x가 나왔어. 두 함수를 합성해서 x를 넣었더니 x가 나왔어. 넣었던 게 똑같이 나온대. 그 말은 뭐야? g는 f의 역함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이런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요 성질을 이용하면 우리가 뭔 짓을 할 수 있냐? 함수의 연산을 할 수 있게 돼. 만약에 식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g의 1을 구해서 걔를 f의 역함수에 집어넣고 걔를 또 구해서 걔를 f에다 집어넣으면 몇 나오니? 이거잖아. 원래대로라면.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g의 1 값이 뭔가 있어. 얘 값이 만약에 2라고 치자. 그럼 얘가 f 합성 f 역함수의 2가 되겠지. 근데 우리 얘 결과물 알잖아. 그러니까 항등함수니까 2 넣으면 2 나오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얘들아, 요 계산은 아무짝에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여기 숫자가 몇인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2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함수의 연산에서 역함수 관계인 둘의 합성한 값은 어차피 집어넣은 값과 똑같이 나온 거기 때문에 계산할 의미가 없다고. 계산하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얘만 계산하면 끝이야. 얘 이름에 탑이지. 어차피 항등함수니까. 얘를 연산해봤자 어차피 똑같은 값 나올 건데 뭐하러 하냐는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함수가 합성으로 막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너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역함수 관계인 둘이 합성된 게 있을까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지. G 합성 F 합성 F 역함수 합성 H야. 그럼 얘는 뭘로 줄여져? G 합성 H로 줄어드는 거야. 왜? 얘는 해봤자거든. 역함수 관계인 애들끼리 합성한 거는 그냥 지워버리면 된다고. 왜? 의미가 없거든. 이해돼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하나만 더 해보면 여기서는 이제 드모르간을 살짝 생각해봐, 얘들아. 드모르간은 뭐였어? 교집합과 합집합을 여집합을 분배하면서 교집합이나 합집합이 분배되는 느낌으로 들어가되 여기가 뒤집히는 거였잖아. 그지? 합성과 역함수에서도 비스무리하게 돌아가거든. 봐봐. F와 G의 합성이 있는데 얘 전체 역함수야.
이럴 수 있단 말이야. 말은 되지. 어떻게 하는 거야? G 합성 F를 한 다음에 G를 F에다 집어넣어. 식이 나오겠지? 걔의 역함수로 가면 되잖아. 그지? 근데 요거를 드모르간 느낌으로 하는 거야. 이 역함수가 분배가 돼.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요렇게 분배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드모르간을 떠올리라는 건 여기가 뭔가 바뀐다는 얘기지. 근데 얘는 바꿀 게 없잖아요. 교집합과 합집합의 관계같이 합성함수랑 반대되는 개념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못 바꿔. 그래서 그 대신에 뭘 바꾸냐면 순서를 바꿔. 이렇게 돼. 역함수가 분배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때 합성함수의 순서는 뒤바뀌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를 이용하면 이런 짓이 되는 거야. 이런 연산을 할 수 있게 돼. F 합성 G의 역함수의 전체 역함수 합성 F의 2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바라만 봐도 숨 막히지. 이거 언제 다 해? 근데 요거를 여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바꿔본다면 얘들아 역함수는 뭐겠어? 원래 함수겠지? 얘가 얘랑 얘한테 가고 순서가 바뀌어. 그러면 G 합성 F 역함수가 되겠지. 이해됐니? 그리고 뒤에 합성 F 2가 붙겠지. 됐니? 그럼 뭐라고? 역함수 관계인 둘의 합성은 의미가 없다고. 뭐만 남아? G의 2만 구하면 되는 거야. 요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를 다 응용하면 요런 짓까지 가능해. 알겠지? 이거를 써있는 그대로 하는 바보는 없는 거야. 알겠지? 얼추 다 한 것 같은데?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안 했구나. 요거는 이따가 문제 풀면서 해보고. 자, 83페이지 보자. 자, 문제 봅시다. fx가 ax 플러스 b인데 그 f의 역함수에 마이너스 4를 넣었더니 3 나왔대. 다음 역함수에다가 8 넣었더니 마이너스 1 나왔대. 이때 a와 b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역함수를 구해서 마이너스 4 넣으면 3 나온다, 8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온다 라고 해도 되지만 그러지 않기로 했지. 자, 요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원래 함수에 3 넣으면 마이너스 4 나온다. 얘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원래 함수에 마이너스 1 넣으면 8 나온다. 이해되지 얘들아? 그럼 뭐 하면 돼? 대입해서 연립하면 되겠지. 연립하면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8이다. 빼면 4a가 마이너스 12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고 b는 5겠네. 끝! 이렇게 푼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머리를 한번 써봅시다. 49, 50.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 역함수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 역함수가 존재한다. 요 말과 똑같은 말이 뭐냐면 생각해봐라. 역함수라는 건 x와 y에 관련된 모든 게 바뀐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 역함수 x와 y 위치를 바꿔버리면 원래 함수의 치역이 역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고 원래 함수의 정의역이 역함수의 치역이 되겠지. 근데 얘들아 얘도 여튼간에 이름이 함수잖냐? 함수여야 돼. 그럼 함수가 될 조건이 뭐였어 얘들아? 모든 정의역이 한 번씩 대응하면 되지. 예시를 보여줄게. 잘 봐. 요거 이해되면 어렵지 않아.
이렇게 했었어.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로 갔어. 자, 얘들아, 이렇게 되는 함수는 되지? 함수 맞잖아, 이거. 그지? 됐지? 역함수는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 결론은. 이거 함수니? 아니지. 정의역인 4가 갈 곳이 없잖아. 이래서 그 말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들아, 원래 함수에서 y가 남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원래 함수에 y가 남는다는 건 역함수에 정의역이 남는다는 얘기니까. 원래 함수에 y값이 남으면 안 돼. 다음. 1이 1로 가고 2가 1로 가고 3이 3으로 갔어. 자, 여기서 1로 가는 함수는 맞지? 여기서 1로 가는 함수는 어때? 안 되지. 왜? 2가 남아서도 있지만 1이라는 정의역이 두 개로 가잖아. 함수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뭐야? y가 겹치면 안 돼. 왜? 그 y가 뒤집으면 정의역이 될 테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와 똑같은 말이 뭐냐면 y가 안 겹치면서 y가 안 남는다. 즉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뭐냐면 1대1 대응이어야 된다가 결론이야. 그리고 1대1 대응이어야 된다의 해석은 너희가 알다시피 보다 y가 안 남는다. 쉽게 말하자면 y가 안 겹치고 안 남는다고. 알겠지? 다 있어? 뒤에 일정 있어? 그래. 금방 하네? 그 집합명제는 거의 안 틀렸어요. 푼 거에서 틀린 것도 썼고? 네. 그것도 정리해. 하면 좋지. 어차피 그럼 네 공부니까. 너 편한 대로 해. 지금 여기서 해야 되고 스카 가서 해야 되고 편할 대로. 몰랐던 것만 좀. 잠깐만 체크 좀 해볼게 그거. 자, 그럼 문제 보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고 공역이 a부터 b까지인 함수가 있었대. 자, 이 함수의 식이 f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래. 자, 근데 얘 역함수가 존재해야 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얘 직선이잖아. 1차함수니까.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요 식을 보고 얘들아 이거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지. 자, 감소함수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 x가 크면 y는 작아야지. 감소니까. x가 작으면 y는 커야지. 맞니? 반대야. 그러니까 더 정확히 하자면 x가 최대면 y는 최소여야 돼. x가 최소면 y는 최대여야 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1대1 대응, 즉 y가 한 번씩만 만나야 되고 y가 겹치면 안 돼. y가 그게 그 말이네. y가 한 번씩만 만나야 되고 y가 남으면 안 돼. 그지? 그럼 여기는 y의 최소값인 a와 y의 최대값인 b가 무조건 성립해야 돼. 들어가야 돼. 그지? 근데 감소함수야. 자,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몇이어야 할까? b여야 돼. 이해됨? 감소함수니까 요게 성립해야 되거든. x가 제일 작을 때 y는 제일 커야 돼. 반대로 x가 제일 클 때 y는 제일 작아야 돼. 요게 성립해야 돼. 그럼 만약에 얘가 플러스 3x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a여야 되고 x가 1일 때 y는 b여야 돼. 왜? 증가함수니까. 이해되지? 됐다. a, b 값 구하는 거 어렵네. 어렵지 않네. 그래서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b의 값은 7이고 x에다가 1 넣으면 a 값은 마이너스 2겠다. 뭐하래? 더하래. 정답 5. 괜찮지? 자, 잠깐만.
52번 해봐. 보자.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봅시다. 자, fx가 2차 함수네. 이거 잘 알아도 이거 알았지? 표시해놔라. 내가 표시하라는 건 필수적으로 오답 정리해야 돼. 자, fx가 2차 함수야. 꼭지점의 x좌표가 2인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야. 자, 그러면 너희가 알다시피 2차 함수는 함수지만 1대1 함수 아니지? 이거 겹치잖아. 그러면 1대1 함수가 아닌데 1대1 대응이 될 리가 없잖니? 그럼 얘는 뭐야? 역함수가 없어. 없어. 불가능해. 근데 얘 역함수가 있대. 그거 원래 없는데 왜 있냐? 얘 때문에 있는 거지. x 정의역이 a 이상일 때만 존재하는 그래프다 라고 한 거야. 그럼 얘들아, 얘가 1대1 함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야? 꼭지점을 중심으로 여기는 감소함수고 여기는 증가함수니까지. 그러니까 내려갔는데 다시 올라가니까 내려간 길을 다시 올라가니까 지나간 길 또 지나가는 거니까 y값이 겹칠 거 아니니? 그 말은 뭐야? 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내려가는 것만 있던가 올라가는 것만 있어야 돼.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돼. 이해됐어 얘들아? 무슨 상황이지? 근데 정의역이 a 이상이야. a의 오른쪽만 그리면 된대. 그러면 여기에서 a가 만약에 여기 있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요만큼은 내려가는 거고 이만큼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 a가 어디 있어야 돼? 대충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돼. 그래야 올라가는 것만 남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a가 이 정의역에 의해서 요 2차 함수가 어떻게 돼야 돼? 절반 이상 잘려야 돼. 즉 a가 2일 때까지 가능한 거지. a가 2면 딱 증가만 남은 거니까. 이해돼서?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a는 2 이상이어야 돼. 이해됐니? 절반 이상 잘려야 2차 함수가 절반 이상 잘려야 증가 구간 또는 감소 구간만 남을 테니까. 됐어. 자, 이거를 정확히 말하자면 요 a가 2 이상이다라는 건 뭘 만족시켜주는 거냐면 겹치는 y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지. 남는 y가 없다는 아직 신경 안 써서 우리, 그치?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요 2차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려면 꼭지점 이상 잘려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한 수를 더 떠야 돼. 그러면 남는 y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정의역도 얘고 y값도 a 이상인 거지. 여기까지 됐지? 우리 아까 했던 문제 생각하면 돼. 얘들아, 그래서 a가 2 이상이어서 만약에 a가 뭐 이쯤에 있다 쳐. 그래서 여기 그래프만 남은 거잖아. 증가만 하는 건 증가함수잖아. 그지? 증가함수잖아. y가 남으면 안 돼. y가 남으면 안 돼. 그럼 이 그래프의 시작점 있지, 여기. x가 제일 작을 때. 그럼 a겠네? x는 a 이상인 x인가? 그럼 이때 y값은 몇이어야만 할까? 얘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부분만 남았잖아. x가 제일 작을 때 y도 제일 작아야 돼. 방금 했잖아. 증가함수 부분만 남았으니까 x가 제일 작을 때 y도 제일 작아야 돼. 무조건. 아니면 얘가 a가 아니라 뭐 a보다 1 큰 수야. 예를 들어. 그러면 y가 a는 없잖아. 남았잖아. 그럼 안 되잖아. 남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x가 제일 작은 a일 때 y도 무조건 a여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얘는 a, a를 지나야 돼. x가 제일 작을 때 y도 제일 작아야 되거든. 그래서 요게 여기까지 왔을 때가 얘네들을 합친 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겠지. 어떻게? 여기다가 a를 넣으면 a가 나온다라고 풀 거야.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a가 떠야 돼. 풀어주면 a는 1 또는 4 나오지?
근데 뭐라고? 이것도 고려해야지. A는 2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정답은 4더라. 엄청 중요한 문제다. 이차 함수는 태생적으로 증가함수와 감소함수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1대1 함수가 불가능해. 근데 얘를 1대1 대응까지 만들어주려면 일단 첫 번째 1대1 함수가 돼야 되므로 꼭지점 이상 잘려야 돼. 정의역에 의해서. 다음 그렇게 해서 잘려서 1대1 함수는 됐다 쳐. 근데 그렇다 해도 1대1 대응까지는 아직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보고 증가 구간만 남았네? 그럼 얘는 x가 제일 작을 때 y도 제일 작아야지. 그러니까 x가 제일 작은 a일 때 y도 제일 작은 a여야 돼. 아 얘는 a, a를 지나야 되는구나. 대입을 해서 나온 a 값 중에 이 조건에 만족시키는 a가 정답이다. 이게 결론이야. 오케이? 자 고생했고 여기까지 하고 밥 먹고 이따 봅시다.